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 체크해볼 종목은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은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로서 최근에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왜 올라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동양생명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 대부분은 금리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보험회사가 금리의 영향을 받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생명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액보험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변동하는 시장 금리에 따라서 내가 낸 보험료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게 불려준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사실 어렵고 낯선 용어라서 뭐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사망보험, 생명보험을 들었을 때 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정말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받는 보험이라든지 만기까지 채웠을 때 이거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만큼까지는 나온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그런 거를 정해놔요. 변액보증준비금이라고 하죠. 자,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시점에 시장 이율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장 금리. 그런데 내가 지금 시장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한테 약속한 원금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한 차익분만큼 보증준비금을 쌓아놔야 됩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가 많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모아놔야 되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자, 보증 준비금을 굳이 모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그 돈을 다른 쪽 투자로 융통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 금리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보험사들이 꼽히는 겁니다. 은행주랑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서 요 근래 뭐 10년 국채 금리가 뭐 올랐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슈들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시장도 많이 떨어졌고 하지만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 좋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른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 이런 소식에 맞춰서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당장은 사실 시장 금리 올리기 힘들어요.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어요? 지금 시장 금리 올리면 당연히 이자, 대출 금리도 올라가겠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망가진 시장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고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거의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추후에는 분명히 시장 금리가 오를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최근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1월 7일 날. 자, 이때 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나 생각을 해보니 이때 미국 상원 하원 의원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 같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단순히 기대감 가지고 이만큼 터지긴 힘들어요. 미국 상원 하원 의원 민주당 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보험사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민주당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복지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올려서 뭐 좀 가난한 사람들 뭐 약자들한테 그 돈을 더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많이 짜죠 민주당이. 자, 그로 인해서 국채 나라도 빚을 져서 그냥 사람들 세금 올려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만 돈 뺏어가지고 막 시장에 나눠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지 않을까? 나라가 돈을 빌려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사람들이 이 국채를 많이 사게 하려면 국채 금리가 높아야 매력도가 높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 그로 인해서 시장 금리도 상승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일 때 시장 금리가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 심지어 상원 하원 의원이 다 민주당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결국엔 시장 금리는 많이 오를 거야.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올린 상승폭이다라고 하기에는 거래량 터진 게 좀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자, 트럼프 정권 때만 해도 맨날
시장 금리 내려라 내려라 막 연준 압박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트럼프 정권일 때는 시장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당연히 은행주들, 보험주들은 거의 최악이었죠. 시장 금리가 올라야 이득인데 시장 금리를 자꾸 내린다라고 하니. 자,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 금리는 올릴 수 없어도 뭐 결국에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었으니까 다시 시장 금리를 올려서 그 돈을 회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현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라는 점, 상원 하원 민주당 의석수가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어요. 하나 거슬렸던 건 그거예요. 아, 갭 떴네. 에이 진짜, 아 나 갭 뜬 거 싫은데. 근데 그 갭자리 얼추 메꿨어요. 사실 뭐 완벽하게 메꿨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몇 호카 차이는 그냥 애교로 봐주고, 일단 아래 구간의 갭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터진 시점에서 뭐 윗꼬리를 쭉 빼면서 거래량 터진 그런 시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일단 우상향 추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고, 주봉에서도 망가졌던 차트 다시 돌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런 동양생명 이런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4,300원 요 정도 가격대인데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빵빵 터지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뭐 단기간에 내가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높은 종목은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일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KB 뭐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KB금융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동양생명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아래로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뒷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저점에서 막대 먹은 거래량 하나 보면은 굉장히 심적 안정감이 듭니다. 이게 이탈하는 적이 하나도 없고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음봉 보여준 흔적도 없기 때문에 아래로 빠져도 부담 없이 추매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매력도가 엄청 높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인플레이션율 그렇게 부담을 느낄 수치는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시장 금리를 상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경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동양생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게 아니죠. 어차피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안 올린다는데 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 뭐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 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60일선 기준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4,120원 요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내일 되고 내일 모레 되고 하면 60일선 위치도 계속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가격 뭐 4,110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말 그대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은 60일선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급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격도가 좀 상당히 벌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120일선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현가 대비 10% 정도 아래로 열어놓고 가야 돼요. 물론 회사가 우량하고 뒷거래량 빠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뭐 분할로 접근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작정하고 굳이 60일선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120일선에서 나 추매 한번 할래요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지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지언정 지지는 않을 종목이고, 내가 투자 기간을 짰고 저는 기회비용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그냥 일봉상 60일선 기준으로 잡고 가시면 돼요. 지금 분봉에서도 60분봉은 볼벤 상단을 뒤덮고 이평선도 정배열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한 4,000
전고점 부근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4,430원 정도, 요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삼각수렴형 차트를 그으면서 이렇게 삼각수렴형 차트를 그으면서 고점은 일정하게 하고 저점을 올리는 패턴으로 갈지 현 시점에선 사실 장담은 못해요. 어쨌든 한 4,410원, 20원 부근에서 물량 일부는 털어내시고 61선 오면 다시 잡아야지 이런 지금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단기적 관점에서도 지금 크게 부담은 없고 물리더라도 사실 대응 한 번 정도만 하면 먹고 나오는데 큰 문제는 없는 종목이죠. 어설픈 종목 급등해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종목이 될 테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